자, 6번 문제 이어가 봅시다. 6번 문제. 6톤의 7알이프는 몇 킬로그램일까요? 자, 6톤. 그다음에 킬로그램. 뭐예요? 단위가 다르죠? 네. 우리 앞서서도 단위에 대한 얘기했죠? 딱 문제를 보면 단위가 맞나 안 맞나 먼저 체크를 해야 한다. 무게의 단위죠. 그렇죠? 무게의 단위인데 지금 여기에는 우리는 킬로그램으로 구해야 되는데 톤으로 자료가 제시가 됐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기준량이 6톤이에요. 일단 6톤을 킬로그램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고쳐보죠. 6,000kg. 혹시 모르나요? 모르면은 안 되는데 1g이 1000배가 되면 1kg이 되고 다시 그것에 다시 1000배가 되면 1톤이 된답니다. 음. 커지면 이제 1000g 이렇게 수가 커지면 우리는 좀 단위를 하나 만들어서 간단하게 쓰는 일을 계속 하고 있죠. 간단하게 표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1톤은 또 1kg이 1000개 모여서 1000kg이거든요. 1000kg은 1톤 이렇게요. 그렇죠? 이제 단위 환산, 무게의 단위 환산 가능하겠죠? 그래서 1톤, 6톤은 6000kg이에요. 그 다음에 7할 2푼, 7할 2푼, 10분의 1이 7개, 100분의 1이 2개, 뭐예요? 0.72죠. 0.72. 그걸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좋아요. 이제 단위 통일했으니까 단위 빼버리고 한번 봅시다. 아, 소수 두 자리잖아. 소수 두 자리니까 60 곱하기 여기서 100을 꺼내가지고 0.72에다 곱하자고요. 100배. 그러면 10배, 100배 해서 72가 될 테니까요. 그렇죠? 네. 6000 곱하기 0.7이라고 하는 이런 계산은 60 곱하기 72를 계산하는 거랑 완전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6 곱하기 10이니까 10배는 나중에 0 하나 붙여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72의 6배 6이 12, 6, 7에 42, 420에 11을 더하니까 432, 거기에 10배, 그러니까 4320이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선생님 저는 분수로 했는데요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좋아요. 6천 곱하기 100분의 뭐? 100분의 72? 아, 그렇게 해서 약분하면 더 쉽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떻게 해도 60 곱하기 72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4320일 테니까요. 편한 방법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쵸? 4320. 6톤에 7할 2푼. 7할 2푼은 5할이 반이잖아요. 그쵸? 5할이 반이야. 0.5잖아요. 5할. 기준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요. 5할은 반이에요. 0.5에 해당되잖아요. 0.5는 10분의 5잖아요. 그리고 얘는 퍼센트로 치면은 50%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순 우리말로 하면 얘는 반이에요. 또 뭐 2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 똑같은 말이죠. 5할이 반이야. 그러면 6,000kg의 반이면 3,000kg이야. 무조건 그거보다는 큰 수가 나와야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인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가끔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친구가 여기 답란에 분명 여기 7할 2푼이야. 6,000kg에 7할 2푼이라고. 그러면 3,000은 넘어야 되는데 글쎄 3,000보다 작은 수를 써놓고도 이게 틀린지 맞았는지 느낌을 전혀 못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염려가 돼서 5할이면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면 된다. 알고 있어라. 기준으로 삼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어떤 물건을 정가에 4할을 할인해가지고 180원 싸게 팔았대요. 이 물건의 원래 정가는 얼마인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장을 읽고서 늘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지 결정한 다음에 식을 세우자고요. 자, 정가가 있었고요. 정가가 있었고, 그렇죠? 정가가 있었고, 정가가 있었는데 그 정가에 사할을 할인해 줬대요. 할인해 줬어. 깎아줬어. 그런데
180원 싸게 판 거래. 그러면 사할 할인한 그 금액이 바로 180원인 거죠. 사할을 깎아주고 180원을 받은 게 아니라 손님한테 받는 돈을 180원 덜 받았다는 얘기고, 그게 바로 사할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문장을 먼저 보고 잘 이해를 해야 제대로 된 또 식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자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자, 정가의 사할을 할인해서 180원 싸게 팔았어요. 그러면 정가의 사할, 이게 바로 180원이야. 그런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식을 만들 거예요. 정가 몰라. 네 뭐라고 했잖아요. 정가 몰라. 그것의 사할. 사할은 10분의 4 해도 되고 0.4 해도 되고, 자, 그게 180원이야 얘기야. 그러면 이거 곱셈식이잖아요. 뭐 2 곱하기 5는 10하고 똑같은 곱셈식인 거예요. 소수가 나왔다고 분수가 나왔다고 해서 자꾸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산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 곱셈식이에요. 그렇다면 0.4를, 그럼 180을 0.4로 나눠야 되잖아. 그런데 나누려고 봤더니, 소수야. 그러면 나누는 수로 우리는 좀 간단하게 하자. 소수가 부담스러우면 자연수로 바꿀 수 있어. 양쪽이 똑같은 등식이니까 여기다 10배 하고 여기다 10배 하면 똑같은, 양쪽이 똑같은 결과야. 그래서 0.4에 10배 하면 4. 그러면 180에도 똑같이 10배를 해줘야지. 그래야 몫이 변하지 않지. 그죠? 이제 됐어요. 왜? 1800은 4의 배수가 틀림없거든. 그때 두 자리 00으로 끝나잖아. 모든 100자리 수까지는 다 4의 배수라고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렇다면 4로 나눠버리면 간단해지는 문제네요. 그쵸? 4, 4, 16, 4, 5, 20. 정말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450원이었어요. 이 물건의 정가는 원래 450원이었습니다. 됐죠? 네. 식 만드는 것도 문장을 잘 읽고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산할 때도 쉬운 방법 선택해서 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농도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죠? 소금물의 농도. 농도가 뭐예요? 진하기죠. 짠지, 덜 짠지, 싱거운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농도입니다. 소금물의 농도도 있고, 설탕물의 농도도 있고, 매실 액기스 농도도 있고, 그렇겠죠? 네, 매실 주스의 농도도 있고, 자, 오렌지 주스의 농도도 있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금물인 거예요. 소금 6g에다가 물을 넣었어요. 이 물은 맹물이겠죠. 소금하고 물을 섞었어. 그래서 240g을 만들었어. 이게 소금물이야. 섞어 있는 혼합된 소금물인 거죠. 이때 소금물의 농도는 몇 %인가요? 했어요. 일단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이거 배우는 거 같더라고. 그 용질 해가지고서 배우는 것 같던데 기억나나요? 자, 어떤 물질을 녹게 만드는 거, 그죠? 녹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이게 물이지. 지금 소금을 녹게 만드는 거, 물. 이거를 용매라고, 어, 용매라 녹게 만드는 어떤 매개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용매라고 하고 이 소금을 소금 덩어리를 용질이라고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부르고 있죠. 음. 그러면은 뭐 여기서는 그 용어까지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과학 상식이니까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면 소금물이라고 하는 것은 240g의 소금물은 소금하고 물이 섞여진 거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리고 농도라고 하는 것은 그 소금물, 이 소금물 안에 소금 얼마나 들어있나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게 농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농도는 소금물 농도는 특히나 어떻게 구하는 거? 전체 소금물의 양. 전체 소금물 양. 전체 소금물의 양이라는 것은 용매와 영지를 다 합한 거죠. 그렇죠? 소금하고 물을 섞어 놓은 거, 그 말이에요. 소금하고 물을 섞어 놓은 거. 전체 소금물의 양 중에서 그 중에서 소금이 얼마 들었지? 용질이 얼마 들었지? 그 얘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면 그건 비의 값, 비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니까 거기다가 100을 곱해야죠. 그죠? 백분율로 나타내려면 이렇게 해서 구하면 농도가 나와요. 그리고 농도는 이때의 농도는 100을 곱했으니까 퍼센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하면 되겠네요. 맞죠? 네. 소금 6g에 물 240을 섞었어요. 그럼 몽땅 합해서 246이 되었고 그 중에 소금은 6만큼 들어있다는 거야. 거기다 100을 곱하면 농도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246분의 6 곱하기 100을 하겠다. 그 얘기인 거고 246하고 6은 딱 보니까 6으로 나눠지는 수 맞죠? 6, 4, 24, 6, 1은 6. 맞나요? 자, 아, 아, 선생님의 실수. 어, 선생님이 실수했어요. 어떻게? 보니까 소금 물이 240g이었네. 그치? 물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계산할 수 있지. 240에서 6을 빼면은 물이겠지. 물은 여기에 섞여져 있는 물은 240에서 6을 뺀 거. 234네. 그쵸? 240의 소금물을 만들었대요. 몽땅 앞에서 240이네. 그러면은 240이 분모로 그냥 오면 돼요. 그쵸? 어쩐지 나눠 떨어지질 않더라니. 그쵸? 자, 이렇게. 그러면 약분하면 똑 떨어지는 계산이 나오네요. 그쵸? 네. 그리고 22 2번, 22 5번 해서 2분의 5가 됐네요. 2분의 5, 2분의 5%, 2분의 5% 주로 퍼센트, 백분율을 쓸 때는 분수로 쓰지 않고 소수로 쓰니까 분자 나누기 분모 해서 소수로 나눠볼게요. 5 나누기 2 그러면 2.5, 0.5% 이렇게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금물의 농도는 2.5%. 우리가 농담으로 2%가 모자라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2%는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그 중에 이만큼 100칸으로 나서 그 중에 2칸만큼을 2%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백분율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좀 느낌, 감이 있죠? 전체를 100개로 나눈 것 중에 그 중에 얼마 그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요. 9번 문제인데요. 역시나 도형 문제네요. 자, 넓이를 구하는 문제고요. 색칠이 돼 있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잘 보세요. 도형을 한번 잘 봐요. 저 도형 안에 뭐가 들어있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2이고, 그 다음에 8cm도 또 이 문제를 푸는 재료로 줬네요. 그러면 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이 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된다. 그렇죠? 꼭 기억하라고 했죠? 네. 그러면 여기서도 그럴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알고 있어야 해. 자, 그러면 보자고요. 여기에 지금 여기 이 선 있죠, 이 선. 정사각형의 한 변. 저 위쪽에 한 변. 쭉 연장해 갖고 직선을 선생님이 그리면 이 두 개의 직선은 평행이에요. 맞죠? 예, 평행이에요. 자, 평행선 사이에 아래쪽 평행선에 요만큼의 길이 12cm의 길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12cm의 길이를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높이가 12, 밑변도 12니까. 맞죠? 맞지. 어, 그래서 그 삼각형에서 밑변이 12이고 높이가 8인 이 하얀 삼각형, 요 아래쪽 삼각형을 빼면 돼요. 맞죠? 네. 이거를 또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잘 봐봐요. 얘를, 여기를 이렇게 긋고, 이렇게 삼각형을 봐도 돼요. 이렇게 삼각형을 보면,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해놓은, 굵은색으로 해놓은, 굵은 파란색으로 해놓은 저 삼각형과 지금 초록색으로 선생님이 그려놓은 삼각형은요. 평행선 사이에 생긴 삼각형인데 밑변의 길이가 똑같아. 맞죠? 밑변의 길이가 12, 12로 똑같아.
그리고 높이가 12로 또 어때요? 똑같아. 그치? 높이가 12로 똑같아. 이 둔각삼각형이지만 얘 높이는 평행선 사이의 이 길이, 거리가 높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12 맞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아요. 똑같아. 그리고 이 분홍색 색칠되어 있는 저 넓이 있죠. 저 넓이가 여기랑도 똑같아. 그렇겠어? 안 그렇겠어? 그렇겠지. 초록색 삼각형에서 아래 하얀색 삼각형을 뺀 게 분홍색이니까 둘은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도 됩니다. 자, 어떻게 하자고요? 큰 삼각형에서 파랑이든 초록이든 큰 삼각형에서 어떻게 하자고? 어, 혹시 또 얘를 삼각형이라고 오해할지 모르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 거기서 이 하얀색 부분을 빼자고요. 12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을 빼자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맞죠? 네. 그러면 잘 봅시다. 이게 간단한 계산이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2분의 1을 묶어서 한꺼번에 계산해도 돼요. 한번 묶어볼게요, 여러분. 항이 두 개예요, 항이 두 개. 우리는 식을 다루는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한번 연습해 봅시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뭐예요? 12하고 2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 12하고 2분의 1, 여기 12 하나 2분의 1 따로 빼가지고 계산하고 12 곱하기 2분의 1 밖으로 빼내고, 그렇죠? 그리고 12 빼기 8을 해주면 더 간단해지지 않겠냐 이거야. 그치? 분배 법칙이잖아. 우리 연습 많이 한 분배 법칙. 그러면은 요 계산한 게 4. 그럼 4, 6, 24. 이거는 계산이 간단해서 따로따로 항을 계산해서 빼도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겠죠? 네,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4. 그래서 24. 자, 여기서 기억할 건 뭐? 평행선 사이에 평행선 사이에 여기 똑같은 밑변을 가진 그 다음에 반대편 선에 꼭지점을 둔 삼각형들은 넓이가 언제나 같더라. 둔각삼각형은 높이가 삼각형의 바깥쪽에 생기더라. 그런 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10번 문제도 도형제 넓이 구하라는 문제예요. 어때요? 딱 보니까 쉬운 문제처럼 보이죠? 그렇죠? 네. 왜 쉬운 문제인가? 볼까요? 네, 바로 볼까요? 네. 쉬운 문제가 틀림없어. 왜? 지금 여기가 뭐라 그랬냐면 점 M은 호의 중점이라고 했는데 이거 중점이래요. 중점. 딱 가운데 있는 점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또 점을 하나 찍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점, 지나가면서 직사각형하고 만나는 점을 하나 찍었어. 그래 놓고서는 이제 어디를 쳐다보면 되냐면 여기 생긴 이 삼각형 있잖아. 이 삼각형하고 이쪽 반대 생긴 이 삼각형 있죠. 이 두 삼각형을 한번 잘 봐봐요. 이 두 삼각형을 보면 얘 막곡지각으로 똑같네. 똑같죠? 이 두 삼각형의 이 각 둘이 똑같아. 마주보고 있잖아. 똑같아. 그리고 직각이래. 여기도 직각이래. 그러면 각은 세 개인데 남은 한 각은 또 같을 수밖에 없겠어. 맞죠? 그다음에 여기가 4인데 여기가 지금 원의 지름이니까 여기도 틀림없이 4고 여기도 틀림없이 4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 둘은 완전 합동이야. 무슨 도형이라고 해? 이런 거를 점대칭 도형이라고 하죠. 점대칭 도형. 어떻게? 대칭의 중심이 여기죠. 여기.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얘를 180도 이 점을 점대칭도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180도 회전하면 완전히 짠 포개지는 그런 도형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회전해서 여기다 가지고 오면 여기에 딱 채워질 거라는 거지. 맞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아래쪽에 있는 애를 삼각형을 1로 가져와서 딱 채웠으니까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원의 4분의 1만 구하면 되겠네. 그쵸? 네. 그 원의 반지름은 4고요. 그러면 4 곱하기 4 곱하기 원주율 3.14 그러면 원넓이인데 그것에 360분의 지금 90도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90도니까 수직으로 내려 그었으니까 90도. 360분의 90도. 4분의 1쪽.
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4분의 1로 바로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약분하겠습니다. 4 곱하기 3.14만 남네요. 12.561이군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네. 도형 문제도 잘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쉽게 싹싹 풀리네요.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선생님보다 더 빨리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눈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음 호 2085로 만나야겠네요. 자, 다시 만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네, 수고 많았어요. 안녕.